네.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식. 만약 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제곱계수가 1이라면 양쪽 끝에 있는 값이 그 2차 식을 만족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값, 두 해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거라는 얘기죠. 2차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2차 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작이 있기 때문에 사이값으로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2차 식이 0보다 작겠구나. 얘네가 근이니까 이렇게. 혹은 이게 완성된 분이죠.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곱하기 두근의 곱 해서 이렇게 완성된 부호를 하든지 큰 작작으로 표현되게 되면 일단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번 수업에 마지막에 얼핏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항등식.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 그런 말 안 쓴다고 그랬죠. 이건 용어가 따로 있어요.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근데 2차 부등식 형태인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렇다면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풀려가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접근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얘가 나오죠. 이거 외우라고 되어 있는 건데 외우지 마라. 이걸 왜 외우니? 할 거 많다 니네. 너 외울 것도 많고. 이해를 하면 돼요. 만약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그럼 이거를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물론 이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과는 보통 2차 부등식만 다루기 때문에 요즘은 a가 0인 케이스는 결국 물어보진 않지만 문제집에는 있어요. 이걸 감름해서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0이 아니라는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가 x축과 맺는 위치 관계는 몇 개 중에 하나일까요?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로 블록한 거 3가지 케이스, 위로 블록한 거 3가지 케이스. 아래로 블록한데 x축과 안 만나는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위로 블록한데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안 만나는 케이스. 총 6가지 위치 관계예요. 그 중에 이건 어떤 조건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절대인 거예요. 절대. 항상 0보다 커야 되라는 뜻은 포물선이 항상 x축 위에 있는 것만 찾아요. 위, 무조건 위. 같아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같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다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 6가지 중에 얘를 만족하려면 일단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a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뜻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헷갈리는 게 위에 있네?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만나지 않잖아. 위아래 위치 관계를 여기서 따지는 거고 얘는 교점이 없다로 이해되니까 교점이 없다는 뜻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식의 해결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등호가 붙어요. 그럼 또 달라지는 거죠. 등호가 붙으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은 2차 함수, 포물선이 x축 위에 있거나 또는 같은 것까지는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엔 얘만 답이 아니고 요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제 등호가 붙으면 여기 뭐 붙어요? 같이 알아 등호 붙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하니까. 판별식 0보다 판별식 0과 같거나 아니면 작다. 근데 이게 부등호가 뒤집어지네?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포물선이 항상 x축 밑에요. 항상 x축 밑에. 그럼 6개 중에 항상 밑에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a가 음수이며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요.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등호 붙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지금 6가지 중에 이 가운데 있는 2개는 쓸 일이 없나요? 절대란 말이 붙으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관련된 문제는 얘네들은 무조건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럼 단편적으로 쉽죠?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안 만나는 것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등호가 붙으면 요까지 추가로 끼는 거고, 등호 안 붙으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 끝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배우고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부등호가 왼쪽으로 해서 2차 부등 시점이 크면 그때는 이거인 거고, 작으면 이거인 거고, 절대란 말이 붙었을 때 항상이 붙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등호가 있네? 그러면 여기 옆에 하나씩 끼면 돼요. 그때 가서. 기준은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 아셨죠? 등호 있으면 여기다 여기까지 끼면 되는 거고, 여기다 여기까지 끼면 되는 거라 등호는 나중에 판단하면 되고, 일단 부등호 방향 맞춰서 2차 시험보다 커. 아, 무조건 위에. 예. 저거보다 작아. 무조건 밑에. 예. 이렇게 판단해서 절대 부등식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처음부터 절대란 말에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모두 다 위에, 모두 다 아래를 원하는데 얘는 걸치고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란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연립 2차 부등식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앞쪽에서 1차 연립 부등식 배웠잖아요. 연립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죠? 위에 있는 1차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1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2차 부등식과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푸는 거니까 그냥 각각의 두 개 2차 부등식 푸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나중에 이제 답만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딱히 이건 뭐 대단히 설명할 거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좀 어려운 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느낌상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되나? 했다가 이제 고2가 되면 낭패를 겪어요. 고2 때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1 때는 주로 안 다뤄지는 내용인데 고2가 되면 다뤄야 돼요. 의미상 다뤄줘야 돼. 그래서 해야 돼. 결국 결론은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교과서는 없던데요. 그래도 해야 돼. 나중에 고2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설화고 교과서 그래요. 설화고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교과 과정에 교과서에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는 상태죠. 근데 고2가 되면 문제 풀다 나와. 그때 가서 이게 뭐죠? 이제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나중에 하긴 해야 되니까. 고1 때 할 때 좀 우리 교과에 안 맞지만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그때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지금 반짝 설명해봐도 어차피 한참 뒤에 또 이거 뒤에 2차 문제 끝부분이라 한참 뒤에 설명하다 보면 또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두 2차 부등식, 두 이참수,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지금 아래로 블록한 게 F인 것 같고, 위로 블록한 게 G인 것 같죠? 자, 이 두 개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를 구하래요. 이게 뭔가요? 두 2차식의 곱이 음수인 것. 2차식 곱이면 4차 아닌가? 4차를 네가 왜 고민해?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2차와 2차를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둘을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 아닐까요? fx가 0보다 작고, 동시에 gx는 0보다 크고. 그게 아니면 fx는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작으면 둘을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거부터 해봅시다. 이거 1번 fx가 0보다 작을 때 fx 이거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거 0보다 작을 때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다. 이번엔 두 번째 이거 2번 gx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양수일 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양수라는 얘기를 x축 위에 지금 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 위로 툭 삐져나가 있는 위치죠. 어디서부터 하냐면 a부터 시작해서 d까지죠. 근데 이건 연립부등식이잖아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은 위치상 b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다고 본다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예요. 얘가 답이겠죠.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다가 될 테고, 반대로 밑에는 이 케이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 위에 어딘가요?
그림이 이제 표시가 된다면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 이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더 작다. 또는 x가 a보다 b보다 더 크다. 이 범위가 fx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 위에 존재하는 파트. 그럼 반대로 gx는 x축 아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 x가 a보다 작다. 또는 헷갈리니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예요. 맞죠? x가 d보다 더 크다. 그럼 a, b, d a보다 더 작다. b보다 더 크다. 이 범위와 a보다 더 작다. b보다 더 크다. 이 범위의 공통 범위. 여기랑 여기. 이번에는 밑에 있는 게 답.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d보다 더 크다. 이렇게가 정답이에요. 되셨나요? 이 범위 답이 어디 있나요? 5번에 있는 거 같죠? 네, 여기. 이거, 여기. 또는 이거, 여기. 또는 d보다 크다. 여기. 이렇게. 자, 두 이차함수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이번에는 이 위치 관계예요. fx보다는 gx가 크다라는 뜻은 gx 더 위에. 하지만 동시에 둘 다 x축 아래. 그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따져봅시다. 위치 관계. 이게 x축. 세로 그릴게요. 이게 x축. 이거 다 밑에 있어야 돼. 그 다음 f가 누구냐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럼 f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죠. 어디냐면 마이너스 2와 3이에요. 일단 아래만 그리는 거야. 위는 필요 없으니까. gx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번에는 x축 아래에 있을 때 여기에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0이고 얘가 7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는 필요 없어서 아래만 그린 겁니다. x 다 밑으로만 그려놨어요. 이제 그려놓고 나서는 이제 뭐 하면 이건 이제 했죠. 얘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생략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림상 보면 하늘색보다 빨간색이 더 크다는 뜻이지. 그 얘기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기준이 어디냐면 둘이 만날 때겠네요. 기준은 여기. 이 위치. 그렇죠? 여기서는 위치상 이쪽은 답이 없죠. 그렇죠? 이쪽은 답이 없는 게 이쪽 0 오른쪽부터는 파란색은 0에서 3까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빨간색은 없고 그 다음에 7 오른쪽은 빨간색은 있는데 하늘색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위치관계 서로 반대, 그러니까 서로 범위 자체가 다른 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위다 아래를 말할 수 없어요. 위다 아래를 말하는 거는 같은 구간 안에서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위, 얘가 아래 이런 건데 구간이 다른 데 있어.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F야. 근데 G는 여기 안 그려져 있고 여기 그려져 있어. 이렇게. F는 여기, G는 여기 존재 자체 안 해. 여기는 F가 존재 안 해. 존재하지 않는 거랑 위아래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만 따지면 돼요. 어디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각각.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빨간색, 파란색이 같이 있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쪽 구간, 예를 들어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이쪽 오른쪽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에 있는 여기 구간만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서 빨간색이 파란색 위에 있으려면 어디예요? 딱 여기네요. 여기. 여기 구간에서만 빨간색이 파란색 위로 올라오죠. 답을 쓰시오. 그럼 여기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죠. 더 큰 것만 원하지 같은 건 원하지 않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알파고 얘가 베타, 저 답에 맞춰보면 이렇게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러면 1이 된다.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풀어야죠. 2차 부등식 풀려면 2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0보다 크다 작다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서 x제곱 여기는 플러스 x 이게 넘으면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이렇게 2차 시간보다 작으니까 4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6보다 작다.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개수하기 힘들면 개수만 버리죠. 개수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6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둘 다 등 없으면 하나 더 빼고 둘 다 있으면 1 더하고 둘 중에 하나 붙으면 그냥 빼기만 하면 되고 개수는 8개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지겠죠. 다음 문제 8번 어때요? 일단 끄트머리씩만 볼 텐데 8번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동의? 네. 9번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얘를 정리해 주죠. 2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등호는 여기 붙이냐 저기 붙이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아무 데나 한 군데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x제곱 여기 플러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부등식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고요. 따라서 0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 이게 답이야? 아니라고 그랬죠.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조건과 답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2 이상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2 이상 x가 4보다 작다. 네, 이게 1번의 답이다 라는 거고 2번은 x가 0보다 작아요. x가 2보다 작아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끌고 다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는 이 인수분해되는 식이 유리수가 아니면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지만 지금은 실수 전범위에서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해야 돼서 루트 8은 2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합차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루트 2 x 마이너스 2 루트 2 2차 지점보다 작네요? 사이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이렇게 된다. 공통범위를 잡는다. 얘가 얘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자, 해가 됐는데 이렇게 얘랑 얘랑 이어야 되죠. 여기 있는 답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예요. 근데 또는이잖아. 또는은 얘도 답이고 딴 것도 답이 된다는 뜻이죠. 둘 중에 공통범위 찾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범위는 2를 포함해서 4보다 작아요.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다 답으로 처리한다면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x는 4보다 작다가 진짜 정답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양쪽 끝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둘을 곱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 루트 2 이렇게 정답이 돼서 답은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다르게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했잖아요. 이 좌변식을 y로 두고 이 우변식을 y로 두는 거죠. 그럼 이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축이 어디 있나요? x는 1에 있죠. 얘는 그 1에 x가 1이면 여기는 1, 얼마예요?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이렇게 1, 마이너스에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지죠. 그림을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돼요. 얘는 절대가 그래프잖아요. 2,0에서 꺾이죠. 그렇지? 2,0이면 여기쯤 있어요. 여기서 꺾이는 V자 형태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찾는 건 뭐예요? 2차 함수가 절대값 그래프보다 아래 있기를 원하죠. 그럼 어디서부터 아래 있냐면 요 범위죠. 요 범위. 요 범위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와 여기 위치는 어딥니까? 그러면 요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랑 이 직선이야. 이 직선. 이 직선이면 절대값 그래프의 왼쪽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라는 얘기거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위치관계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x제곱 얘랑 서로 같다고 두면 얘랑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x값. 그럼 뭐 이거는 그냥 넘기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뿔마 2루트 2 됐어요? 여기가 얼마라고? 잠깐만 뭐 잘못됐어? 그래프를 잘못 그렸어요. 이쪽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 직선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 포물선이 증가하는 기울기 곡률의 부분이 이쪽이 더 급격하게 너무 기울기가 일자리를 그리는 바람에 너무 급격하게 얘가 좀 더 급격히 증가하고 얘가 좀 더 완만하게 그래프는 이게 표현상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극단을 우려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답이 나와. 근데 여기서도 답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랬던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이고 여기가 4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답이 이제 두 군데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어차피 선생님이 이걸 번외로 푼 거라 뭐 자세히 할 생각은 없었고 이렇게 해석할 우리가 앱 쪽에서 왜 그 절대값 그래프 2개짜리거나 1개짜리 가지고 그래프 그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런데 적용은 가능하다고 봐는 거지. 막상 또 적용해보면 얘는 뭐도 따져보면 곡률도 따져봐야 되지.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좀 더 세밀하게 따진다는 얘기는 좀 더 깊이 식에 대한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 수는 있으나 얘는 그냥 아까 말하는 식풀이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교하라고. 항상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식으로도 풀 수 있고 이걸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두 개 중에 연습할 때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지만 시험장 가면 네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 선택하려면 많이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시도를 해봤어야 보자마자 이게 좋아.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연습할 때부터 이게 대충 연습이 지가 편한 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니까 이건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시험에서는 고민하려면 네가 안 풀어봤던 유형이나 풀어봤지만 무조건 많이 꼬아놨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랑 고민하는 거지. 뻔하게 나와 있는 유형을 고민하는 거는 공부를 덜 했다는 뜻이에요. 그 시험 끝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좀 더 깊이 공부할 걸. 좀 더 자세히, 좀 더 여러 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연습할 때부터 이런 하나하나 자잘구레한 문제 풀 때마다 너무 뻔하게 해설지나 선생님 설명 듣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은 약간 식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딱 설명하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가 개인 공부할 때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부등식의 위치관계 문제니까 부등식의 대소비교 문제니까 이건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해석해도 되지 않나? 선생님 저번에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해보다가 그때 의문점이 나오거나 또 여러분이 공부한 거에서 스스로 느끼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하면서 많은 그 실전 능력을 키워야 실전에서 진짜 시험에서 재기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연습할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시험 보면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구분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연습할 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볼 수가 없잖아. 빨리 판단해서 어느 하나로 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하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근데 하면서도 맞나? 이러면 자꾸 시간이 늘어지거나 자신감이 결여되다 보면 심한 경우는 집중력도 부족해져요. 끄적대게 되거든. 그럼 그런 경험 있잖아요. 명확하게 아는 문제면 쫙 풀어지는데 좀 애매하면 자꾸 끄적대잖아. 이게 맞나? 끄적끄적. 아는데 막 쓰다 보니까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야. 끄적끄적 대다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끄적대다가 자꾸 머리가 딴 생각이 돼. 이게 아니고 딴 거 해야 되나? 계산도 어정쩡해지고 이상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많은 시도와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 얘기는 또 그거죠.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많이 풀고 많이 연습해라. 근데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으로서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자어라 학생들한테 말할 때 요즘은 조금 물론 한자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요즘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또 주도하고 있는 어느 일부분에서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는데 예전 구닥다리처럼 한자 각각 끌고 와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현학적으로 보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알아요? 내가 얘기해줬나? 내가 얘기를 해줬나요? 그죠? 해줬죠. 해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여기는 다 한자어예요.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배편이면 의자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알지? 내가 너한테는 얘기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아마, 지금 예진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옛날 수업할 때 아마. 아, 할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시군요. 손녀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게 그 뜻이에요. 100번에 읽으면 의자현,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뜻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예전아?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맞아요. 이거예요.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반복학습. 그러니까 수학은 왕도가 왜 모든 교재마다 그러잖아요. 수학책도 있어. 수학의 왕도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수학은 보통 왕도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훌륭한 길이 없다는 뜻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가 좀 더 끌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뿐이야. 근데 선생님은 수학의 왕도는 이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반복학습. 그 수학은 수학할 때 이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뜻하는 그 수가 아니고 선생님은 이게 손이라고 말하는 손숫자로 생각해요. 손으로 쓰고 반복학습하면서 본인이 깨우쳐야 돼. 알고 있지만 설명 들었지만 자기가 풀면서 더 확실히 밑바닥까지 다 깨우쳐서 문제를 풀어가는 학습 능력을 느끼는 것. 그게 수학인 거지. 반복학습이 안 돼 있으면 백날 개념이 잡혀봐도 솔직히 말하면 실전 능력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은 너무 빡세게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안 푸는 애들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응용이 잘 안 돼요. 응용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응용하려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맞아. 응용을 하려면 개념이 탄탄해야 되죠. 탄탄한 개념을 통해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응용이 되려면 개념만큼이나 실전 능력이 많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탄탄한 기본 구조에 많은 시도를 해봤어야 경험적으로 축적이 돼서 실제로 진짜 제일 중요할 때 빠르게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 뭐 태권도를 비해보면 태권도 뭐 풀비세 같은 거 너무 잘해. 근데 겨루기 해봐. 그러면 얘가 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춤주춤. 저쪽에 발차기 하고 있는데 못 피하고. 많이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도 탄탄해야 되고 많이 해봤어야 문제의 습득력이 길어지니까 이 문제 쌤 뭐 잔술이 좀 길어졌는데 아까 얼핏 보여드리려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선생님도 마지막에 방향을 틀잖아. 아까 답을 봤기 때문에 이 답이 아닌데? 답이 플러스만 루트 2가 답이 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2가 4 사이였잖아요. 그러면 이 4는 왜 나온 거지? 곡률이 이게 좀 더 급하게 직선의 곡률이 좀 더 급해지기 때문에 뒤쪽에서 오히려 절대각 그래프 더 위로 가는 파트가 발생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이게 하는 도중에도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빠르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잔소리 길었고요. 자, 이 문제.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 기냐? 응? 왜 그래? 왜 이렇게 잔소리 긴 거야? 뭐 병도 줬어? 왜 그래? 선생님이 고질병, 잔소리잖아요. 응. 선생님 별명 중에 잔소리 대망도 있었어요. 실제로 친구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이 돼 있었어요. 잔소리 대망. 그래서 그거는 말 안 했나? 한 명이 핸드폰 놓고 왔대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답니다. 해가 나왔죠. AB 값을 구하래요. 해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양쪽 끝에는 3분의 1과 2분의 1을 얘가 뭐로 갖는 거죠? 근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럼 A 값이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근이니까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반대. 두근 합치면 마이너스 6분의 5인가요? x 두근의 곱 플러스 6분의 1 됐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이 식과 저 식은 다르잖아요. 여기는 a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이렇게 제곱에서 a를 붙여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분배하면 a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ax 플러스 6분의 1a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구조를 보니까 6분의 1a가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 값은 6이었다는 거죠. 6x 제곱 6 곱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a와 b는 6과 마이너스 5 둘을 빼게 되면 11이 정답이다 라고 돼요. 두 가지죠. fx의 해가 다음과 같다라는 뜻인데 fx는 3과 8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이죠. 그럼 a, x-3, x-8. a가 얼마인지 몰라요. 제곱비교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a가 양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야 해가 3과 8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값의 답이 나왔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2x-1. 그럼 x자리에 대신 2x-를 대입하는 거니까 a, 가로 2x-1, 3이니까 2x-4. 2x-1, 8이니까 2x-9. 됐죠? 그럼 어차피 a는 양수니까 얘도 2차 시간보다 작다. 사이값 범위예요. 이게 0 되는 값 2. 얘가 0 되는 값 2분의 9. 2보다 크고 x는 2분의 9보다 작다. 이게 f2x-1이 0보다 작은 부등식의 해 범위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패턴대로는 어차피 얘가 해란 얘기잖아요. 얘는 2차식인데 그럼 여기는 이 2x-1이 3 아니면 8이란 얘기죠. 뭐 결국은 해잖아요. 그럼 2x-1이 3일 때 2x-1이 8일 때 여기는 x는 2, 여기는 x는 2분의 9. 따라서 x가 2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이렇게 돼 있다. 다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써보면 f3분의 2x-k 얘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범위랍니다. 이렇게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근데 2차식 0보다 작은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범위가 나오려면 보통 어떻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한 답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야 되죠. 원래는 이 답이 나오려면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등호가 이 fx가 이렇게 써졌는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려면 여기 뭐 붙어야 돼요? 제곱의 개수를 붙이면서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범위는 0보다 그러니까 사이값의 범위니까 2차식 0보다 작아야 되고 이 식이 0보다 작은 범위로 표현되는데, 실제로 답은 0보다 크다는 뜻은 근을 가지고 인수분을 했지만 앞에 개수를 붙이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음수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되겠죠? 아니요? 이거인 거죠? 다시요. 문제 잘못 봤어요? 이거를 보고, 뭔 소리야? 이 그래프가 이 범위고 얘가 이건 거잖아요. 아니, 얘가 이건 거잖아요.
문제를 섞어놨네요, 선생님 지금. 문제를 제대로 안 했고. 이 그래프의 범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이 2차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걔를 가지고 또 얘를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거고. 그럼 위에서 본다면 fx라는 함수는 뭐로 표현되죠? a 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되는데 a가 뭐인 걸 알아요? 음수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위로 볼록하니까.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걸 f 한 다음에 뭐 집어넣어요? 3분의 2x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a 가로 x 3분의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 3분의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쓴 거예요. 됐나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 범위가 답이 저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걸 양변 뭘로 나눴다는 얘기죠? 이게 제곱 앞에 있는 것은 음수였기 때문에 이걸 A로 나눴겠죠, 음으로.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3분의, 이거 통분해 볼까요? 3분의 2x, 2x, 그냥 통분하는 게 나을까요? 통분하지 맙시다. 어차피 x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눠서 3분의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 3분의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 보통 우리가 2차 분식 문제 풀 때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가 아니면 나눠주죠. 근데 위에 있는 포물선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 음을 처리해 준 거예요. 음을 처리했더니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답이 얼마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치상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테고 위치상 얘가 0이 되는 값이 7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를 풀어보면 어차피 근데 이 답이든 이 답이든 하나가 답일 테니까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풀면 되죠. 이렇게 넘기면 3분의 2x 마이너스 k 넘어가면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k 뭔 소리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미친놈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게 아니고 너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리하는데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와 7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든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예를 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고자 이 식을 정리해 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걸 통분부터 먼저 해보면 3분의 2x-k 플러스 6 이렇게 통분되죠? 그 여기서 x의 개수가 있으면 3분의 2가 붙었으니까 3분의 1을 바깥으로 빼요. 3분의 1을 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된 거잖아. 3분의 2x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에서 3분의 1을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는 이 개수에 2분의 3을 곱하겠다는 뜻이죠. 역수.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서 x가 된 거니까.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x 얘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근이 지금은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값이 마이너스 2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 이게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리로 넘어가게 되면 x는 2분의 넘어가서 이 부호 반대로 바꾸면 k 반대로 바꾼 거니까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곱해지면 k 값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2. 그래서 k 값은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걸 요약해서 다시 어쨌든 위로 블록한 포물선 fx의 관계식이 이랬을 거라는 얘기죠. xa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얘를 붙이면서 f 3분의 2x 마이너스 k 얘를 붙이면 a 가로 3분의 2x 마이너스 k 3분의 2x 마이너스 k a 뭐야 뒤에 플러스 2 3분의 2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면서 부등호가 원래는 이쪽을 봤었는데 답이 저렇게 나온 이유는 a를 치우면서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거의 해를 구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는 이 순서의 역수를 공부했었지. 바로 전 문제라고 한 걸까요? 바로 전 문제 이거잖아요. 이 문제는 역순이에요. 아까처럼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보면서 아까 풀이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풀 때 우리가 뭐라 생각했었냐면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8이 결론은 이 값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이게 3 아니면 8이었을 거라 생각한 거잖아.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fx의 양쪽 끝값이 실제로는 이 2차식을 만족하는 근인데 어차피 얘도 f라는 관계식에 들어간 것만 다르지 이게 결국은 근이 되기는 0이 되는 부등식이지만 0이 되는 개념에서 본다면 양쪽 끝값이 있는 이 3, 8이 이 2x-를 대신하는 값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도 복잡해지긴 했지만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이렇게 풀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fx를 a 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럼 얘가 어차피 a는 음수라 뒤집어 이 부등호 방향을 뒤집는 역할만 하지 근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연결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냐가 얘가 결정하는 거지 근이 어디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잖아. 근이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값 4 마이너스 2와 4를 집어넣어야 fx는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2와 4는 누구랑 귀결되냐면 여기랑 귀결되는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이 부등식도 부등호지만 는영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랑 4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3분의 2x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 그 다음에 3분의 2x 마이너스 k가 4가 되는 값.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보면 이제 k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막씩 바꿔가면서 풀 필요 없이 두 개를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뭐 이런 경우 위에서 아래로 뭐 뺀다거나 더하면 x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k 값이 남겠죠. 그 k 값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줘야 돼? 양변에 3 곱하면 2x-k는 마이너스이고 양변에 3 곱하면 2x-k는 얼마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2 이거 여기가 또 염을 맞춰야 되는구나. 명확히 할게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인데 이걸 풀면 2x-k는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x값을 정리해야 되니까 2x는 k-6이고 양변 2로 나눠요. 그럼 x는 2분의 k-6이죠. 이게 누구죠? 이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양변에 3을 곱하잖아요. 2x-k 12 넘어가면 2x는 k 플러스 12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k 플러스 12가 돼요. 이게 누구예요? 7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 x에 들어가는 숫자는 마이너스 2와 4가 이 f를 0 만드는 값이라 어차피 얘도 마이너스 2 아니면 4인 건 확실하죠. 마이너스 2 아니면 4인데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2와 7은 이 값들이 아니고 요 값들을 계산한 거죠. 이 값들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이왕 설명한 거니까 조금만 더 간단하게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위에 있는 식을 보면 fx는 a 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라는 형태의 2차식을 가져요. fx가 이렇게 되는 2차식이에요. 근데 f 3분의 2x 마이너스 k의 범위를 여기 맞춰서 풀다 보면 식이 너무 너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너저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이게 0보다 크다 작다는 a 값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뿐이지 결론은 여기 있는 이 값은 이 f를 0 만드는 근이었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이 f를 0 만드는 근은 누구예요? 얘랑 얘가 f를 0 만드는 근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2차 부등식이 크냐 작냐는 아까 말했던 방향을 설정하는 차이점일 뿐이지 어차피 이 안에는 근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지. 근. 근데 이 근은 얘네가 아니고 얘네일 거라는 얘기예요. f가 0 만드는 근은 마이너스 2와 4였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저기 동그라미 친 3분의 2x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이거나 그게 아니면 3분의 2x 마이너스 k가 4이거나 이랬을 거라는 얘기죠. 단, 이 통째는 마이너스 2, 이 가로 안에 들어간 이 통째가 마이너스 2 아니면 4이겠지만 이 부등식의 해라고 써있는 x는 이 통째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x의 범위를 구한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x를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얘기지. 저 x를. 그러니까 요 x와 이 x를 밝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넘겨서 양면에 곱하면 2x-k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2x-k는 12가 되고 다시 이 식을 여기다 쓸게요. 2x-k는 12가 되고 다시 이 식을 x로 정리해야 되지.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x로 정리하면 x는 2분의 k-6이 되고 여기는 x는 2분의 k 플러스 12가 돼. 그치? 근데 숫자의 크기를 보면 똑같이 2로 나눴잖아요. 똑같이 k가 있지. 근데 그 k를 얘는 6을 뺐고 얘는 11을 더했으니까 얘가 더 큰 값이고 얘가 더 작은 값이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나와 있는 x의 범위 중에 작은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대응될 테고 큰 7은 여기에 대응될 거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근데 이걸 푸나 어차피 답은 똑같을 건데 아무거나 풀어보면 양변에 2를 곱하고 6을 넘기면 k값은 얼마 되죠?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쪽도 양변에 2를 곱하고 11을 넘기면 k값은 똑같이 2가 나올 텐데 어차피 똑같은 k값이니까 이걸 푸나 답은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풀어드리는 풀이 있잖아요. 여기 x자리 대신에 막 얘를 집어넣어서 푸는 그 풀이는 어차피 그걸로 안 풀 생각이긴 했었지만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길어진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저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를 줄이려면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나마 풀이식을 줄이려면. 아시겠죠? 근데 이 개념이 중문적이긴 한데 좀 헷갈리는 게 여기는 이 값이 의미하는 바와 여기는 이 x가 의미하는 바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 동그라미는 여기 이 포물선이 0 되는 x값인 마이너스 2와 4를 뜻하는 거고 여기 있는 양쪽 끝에 있는 마이너스 2와 7은 이 x의 범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놓고 다시 x로 표현해서 그 값을 저기 뭐 조건에 맞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